안녕하세요. 7월 22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의 제왕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2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3%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82%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92%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홍콩 시장이 거의 2% 상승하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키포인트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가 1.83% 오름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주요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보면요. 주요 광산업체인 BPB가 목요일에 테슬라와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후에 호주 시장에서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4시 5분 기준으로는 32,095.8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시아 마감 상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휴를 맞아서 일본은 휴장을 했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가 0.3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홍콩의 항생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 넘는 오름세에 1.83% 급등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아 증시 일제히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7%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만 지수까지도 0.65%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외신 기사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전부터 이미 반등세를 보여왔었던 이더리움은 이런 머스크의 발언 이후 고점을 찍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후에 거의 12% 넘는 급등세를 이더리움이 보였습니다. 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환경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지지를 또 반복했는데요.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해서 점점 더 강력해짐에 따라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가상화폐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최근 일주일간의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였다가 크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저점 거래 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점을 찍었을 때는 3만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29,000달러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31,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세 살펴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는 0.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24시간 기준으로는 1.7% 조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일 기준으로는 2.8%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순위 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간의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1,734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19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000선 가까이 근접을 했는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는 1.3%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하루 기준으로는 4%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권에서 3위 한번 살펴보시죠. 테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주일간의 흐름으로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기준으로는 0.1%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하루 기준으로도 0.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4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이낸스 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한번 차트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슷한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부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찍었을 때 거래 대금은요. 260달러에 거래됐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9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세 살펴보시면요. 1시간 기준으로는 1.3%, 1%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루 기준으로는 24시간 기준으로는 2.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기준으로는 5% 넘는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5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5위는 에이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주일간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 찍었을 때 가격은 1.03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17달러에 반등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는 1% 넘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24시간 기준으로는 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가상화폐 시세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5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1.07% 오름세를 보이면서 3,250.21달러로 3,25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9% 상승하면서 1,05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지수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3,238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3,252선 고점을 찍기도 했고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50선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0.43%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 확대해 나갔습니다. 장중에 1,051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결국에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05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줬습니다. 기관이 8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매도했는데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7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지만 반면에 오늘은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홀로 순매도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는 반대로 5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정리했지만 오늘은 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564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153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지만 오늘은 2,308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었고 오늘은 43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2,561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26%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보험 업종이 2%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금융업종과 전기전자 업종도 1% 넘는 오름세에 증권 업종까지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1.5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1.45%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 업종과 운수창고 업종이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유통업종과 제조업종까지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1%대 그리고 0.97%,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4%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 4.1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반도체 업종이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12%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운송업종과 섬유 의류업종도 나란히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IT 업종까지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방송 서비스 업종도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2% 가깝게 1.91% 급등했습니다. 또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도 1.61% 오름세를 보였고요. 통신 장비 업종까지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장 가장 핫했었던 10종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기 검색어 핫10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실적을 공개한 이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포스코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4.12% 증가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8조 2,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1% 늘었고 또 당기 순이익은 1조 8,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0%나 증가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포스코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오름세를 보여서요. 장중에 4%대 오름세를 보였고 고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도 0.1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은 5%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집계가 됐고요. 오늘 4.69% 급등하면서 34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게임 오딘의 흥행에 힘입어서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에 한때 10만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오딘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서 이달 들어 주가가 70%나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오딘은 22일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달 29일 출시 이후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했고 또 NC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가 약 4년간 지켜오던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딘의 개발사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유통을 맡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 지분 21.58%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증권사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 오딘의 성공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또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카카오 게임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0.57% 강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14.82% 급등했습니다. 급등하면서 10만 1,50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결국 종가도 10만 1,800원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도 5%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카카오 게임즈 오늘도 13.35%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압도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첫랩입니다. 바이오업체 첫랩이 CJ 인수 소식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첫랩은 오늘까지 닷새 연속 상승으로 지난 15일 대비 61.3%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2,510억 원으로 불어났는데요. 앞서 CJ제일제당은 첫랩을 인수하고 차세대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983억 원으로 CJ제일제당은 첫랩의 기존 주식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를 합쳐 4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한편 2009년도에 설립된 첫랩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며 동사 인수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첫랩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이미 25% 넘게 급등을 하면서 62,100원에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빠르게 상한가 터치하고 결국에도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인 어제도 9.9%,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49,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4,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전날 우리금융지주는 2분기 당기 순이익이 7,5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는 작년 동기보다 428.7%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 또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일제히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20% 가까이 상회했다면서 펀더멘털 전 부문에서 개선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전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주가 수익률은 부진하다며 연말 기준 PER이 3.7배, 또 PBR은 0.36배로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의류 금융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융지주는 2.22% 오름세를 보이면서 11,50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오늘 장중에 3.56% 급등하면서 결국 고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는 보합 마감했고요. 오늘은 3%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해주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와 여행정보 공유업체 위시빈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노랑풍선은 지난 7일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953만 1,300주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3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17일이고 신주 발행 이후 총 발행 주식수는 1,429만 6,950주로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 3배나 증가하게 되는데요. 또 위시빈 지분 인수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지난 20일 위시빈의 지분 51%를 취득했다고 밝혔고요. 또 지분 취득 예정 일자는 오는 28일입니다. 네, 이 소식에 노랑풍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랑풍선은 24.57% 급등하면서 14,450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켰습니다. 어제도 3% 넘는 오름세에 오늘은 상한가 터치하면서 15,0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은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검색어 5종목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뜨겁게 달궜던 인기 검색 종목,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미국 FDA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날 FDA에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임상 3 이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임상시험은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점안액이 유효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인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물질로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라며 앞서 미국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과 임상 3일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해 이번 시험에서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14% 넘는 오름세를 장중에 보였습니다. 장중에 24,2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윗골이 조금은 달고 내려왔는데요. 결국에는 9%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3,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배터리 소재 습식 분리막 시장 1위 기업인 SKI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상장 이후 최고치로 SKI 테크놀로지는 7월 들어서만 25% 이상 올랐는데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 또 LG화학 등이 배터리 및 분리막 등 소재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점유율 경쟁에 나선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증권사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셀 사업부만 떼내서 하반기 물적 분할 후 내년에 상장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탈한 자금들이 SKIAT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SKI테크놀로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I테크놀로지는 1.16%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조금은 달고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어제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1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도 6%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만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시험과 검사 장비와 또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각국 수요처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동차, 스마트폰, PC 및 서버 생산 차질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정점을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핵심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하반기 완제품 출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스마트폰과 PC, 서버 업체들의 하반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재고 축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테크윙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크윙은 1.58% 상승하면서 25,75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오늘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10.85% 급등하면서 28,1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상승폭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9%대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까지는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이 올해 4분기 강한 이익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한솔케미칼의 영업이익은 3분기에 고점을 형성하고 4분기부터는 연말 성과급 영향으로 감소 추세였는데요. 실제 과거 3년간 4분기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연말 성과급을 반영하더라도 1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까지 증액 추세가 예상된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 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소재 실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4분기부터는 전기차 소재와 퀀텀닷 재료, 또 MB 라텍스 매출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한솔케미칼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솔케미칼은 1%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0.97% 오름세를 보이면서 26만 1,50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오늘 장중 고점이 결국에 종가였는데요. 2.97%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윗골이 조금은 달고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어제도 3% 넘는 오름세에 오늘도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최근에 기관이 연속해서 계속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2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72조 원대로 카카오와 격차를 한층 벌리면서 시총 순위 3위 자리를 굳혔는데요.
앞서 오늘 네이버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6,635억 원, 또 영업이익은 3,356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매출 성장률은 5개 분기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소식에 네이버가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17%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3.97% 오름세를 보이면서 44만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2.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까지는 4거래일 연속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2% 넘게 빠지면서 42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8% 오름세를 보였고요. 네, 위에 시가총액 살펴보시면 오늘 72조가 넘는 금액으로 시가총액이 72조가 넘게 집계가 됐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의 압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검색어 5종목 이어서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루카님과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큰 수익으로 노란톡 방 안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루카님의 수익률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한 달 동안에만 통합 수익률이 무려 181%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청산한 종목들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차 관련주죠. 두산 퓨얼셀을 6월 11일에 47,300원에 진입을 해서 7월 21일에 52,400원에 청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10% 넘는 수익률, 10.78%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죠. 서린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에 23,200원에 공식적으로 진입을 해서요. 7월 20일 당일 청산했습니다. 당일 청산하면서 24,300원에 청산하면서 4% 넘는 수익률, 4.74%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넵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트 관련주, 또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관련주로도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이 넵튠 이 종목으로도 7월 15일에 27,000원에 진입을 해서요. 7월 20일에 29,700원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도 6월 17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 가격은 88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7월 20일에 청산했습니다. 92만 6천 원에 청산하면서 5% 넘는 수익률, 5.2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시는 한 달 만에 181%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으니까요. 이렇게 큰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세를 냈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었죠. 이 우진으로도 7월 20일에 당일 진입해서 당일 청산하면서 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7월 20일에 1,250원에 진입을 해서요. 그 당일날 1,700원에 청산하면서 4.39%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으로도 6월 17일에 5,560원에 진입을 해서요. 7월 19일에 5,880원에 청산했습니다. 총 수익은 5.76% 수익을 기록했고요.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 우진으로도 또 한 번 이미 진입을 했었습니다. 6월 29일에 8,660원에 우진으로 진입을 해서요. 또 7월 19일에 9,530원에 청산하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핫한 종목들로도 여러 번 재차 진입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참여 방법은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에 10만 6천 원에 진입을 해서요. 7월 15일에 열흘 동안 보유하고 계시다가 12만 8천 원에 공식적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 넘는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20.75%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또 휴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에 진입을 해서 7월 15일에 청산했는데요. 청산하면서 5.27%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또 영화금속으로도 3%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에 65,300원에 진입을 해서요. 7월 6일에 69,400원의 수익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면서 6.28%, 6% 넘는 큰 수익을 기록하셨고요. 다음은 유유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은 7월 7일에 당일 진입해서 당일 청산한 종목인데요. 이 한 종목으로도 당일에 6% 가까운 수익률, 5.99%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성창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는 7월 8일에 당일 진입해서 당일 청산한 종목인데요. 대성창투가 진입 가격이 4,515원이었고 청산 가격은 4,750원이었습니다. 청산하면서 하루 만에 5% 넘는 수익, 5.2%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광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광산업 이 한 종목으로도 12% 넘는 큰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진입 날짜가 6월 24일에 6,580원에 진입을 해서요. 결국에는 7월 2일에 청산을 했습니다. 7,420원에 청산을 하면서 12%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고요.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으로도 6월 30일에 진입을 해서 7월 2일에 청산을 했는데요. 6.91% 높은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LG전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에 15만 8천 원에 진입을 해서요. 7월 5일에 16만 6,500원에 청산을 하면서 5%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에만 181%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핫한 수익률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 비밀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루카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직접 출연하시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루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